알아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20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프리카 케냐 여성 왕가리 무타 마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양철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교수님께서는 현재 아프리카 연구소, 그 한국 외대에 있는 아프리카 연구소에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있군요. 그렇죠. 아프리카는 미국 본토의 한 3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방대한 그 대륙인데요. 이 방대한 대륙에 54개 그 독립국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방대한 대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가 불가결하죠. 예. 그래서 1983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스와힐리 학과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프리카 학부로 개편이 되어서 남부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요. 각각 그 줄루어와 스와힐리어, 하우사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양성된 인력들이 아프리카 외대 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프리카 연구소가 이 한국 외대 말고도 뭐 다른 곳에도 좀 더 있나요? 국내에 지금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무타 마타이가 주인공인데 처음으로 아프리카 인물을 좀 다루게 됐네요. 그 사실 아프리카 하면 다른 대륙에 비해서 좀 전쟁도 좀 없고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낯선 세계 혹은 먼 곳에 대한 어떤 이상화된 어떤 상상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아프리카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밝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척 그 이상화된 어떤 현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네네. 그런 대륙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프리카에도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이렇게 또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면으로는 뭐 고질적 부패라든가 국가 권력의 사유화, 그다음에 권력 남용, 그다음에 언론 통제 같은 것들로 악명이 높은 나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밝은 면으로는 뭐 교육열도 무척 높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편적 초등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권이라든가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그 면에서는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그 선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의 루안다예요. 그래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118위권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남녀 평등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런 그 긍정적인 어떤 밝은 모습 뒤에는 남수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예. 자, 이렇게 아프리카 53개 국가 곳곳에서 54개 국가에서 그렇죠. 이렇게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민주주의 또 교육, 인권 또 남녀 평등을 위한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뭐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케냐 여성 왕가리 무타 마타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분은 어떤 계기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을까요? 예, 많이 아시다시피요. 이분이 2004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운동과
민주화에 그 기여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분은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예. 그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대부분 뭐 분쟁을 조정하거나 뭐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서 힘쓴 분들이 많았는데 환경 운동가로서 또 주된 역할을 하셨고 이로 인한 그 수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와 환경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언급하셨듯이 그동안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이 대개 분쟁 해결이나 평화 정착, 그다음에 인권 신장, 그다음에 독재 권력에 대한 어떤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와 평화를 정착한 분들이 대개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평화와 환경과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 있죠. 특히 아프리카적인 어떤 아프리카의 맥락에서는 환경이 바로 인간의 그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특히 자연환경의 그 파괴와 그 고갈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무척 그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목초지라든가 수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 그 충돌 이런 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사막화라든가 그 산림의 남벌로 인한 산림 파괴, 그 다음에 목초지와 물의 부족 이런 것들이 결국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경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분쟁 조정이나 민주주의에 앞서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또한 분명 평화롭지 못하는 거겠죠. 역시 아프리카에서 평화란 이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마타이는 어떤 그 계기로 이 환경운동을 하게 됐을까요? 왕가리 무타 마타이가 태어난 지역이요. 케냐의 니에리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이분이 자라나던 그 시기에 영국 그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주로 이제 원래 자라고 있던 토착 나무를 베어내고 상업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도 이제 다작에서 단작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상업작물로 이렇게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착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단순히 유럽인들의 어떤 그런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상품 생산의 어떤 그 기지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환경 파괴와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그런 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케냐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 공부를 교육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주로 이제 식민지식이었으니까 주로 이제 선교 단체, 뭐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 같은 그런 선교 단체에서 설립한 그런 학교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왕가리 무타 마타이 같은 경우도 카톨릭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어떤 식민 체제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살고 있던 키쿠유족들이 살고 있는 이분이 키쿠유족 거기
출신인데요. 네. 이 키쿠유족들이 그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토지를 수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빼앗긴 토지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무장 투쟁이 전개가 돼요. 예. 그게 바로 케냐의 그 마우마우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타이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환경 운동을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아프리카는 이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마타이 같은 분들도 많지만 개발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좀 환경 운동을 하는데 반대는 없었나요? 그렇죠. 이게 보통 뭐 사람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요 토지의 그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무척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어떤 그런 토지를 둘러싼 어떤 분쟁들이 벌어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왕가리부타 마타이가 그린벨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활동을 전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반대나 이런 거에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그렇죠. 토지와 관련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정치에 참여해서 힘을 좀 그렇죠. 기르고 힘을 기르고 영향력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나무를 심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신념을 갖고 실천하는데 혹시 그 뭐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도 들어요. 아까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선교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종교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환경 친화적인.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요, 어떤 종교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왕가리부타 마타이가 살아가고 있던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환경의 그 소중함, 특히 나무의 어떤 그런 소중함, 스와힐리어로 마지니 우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은 곧 생명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상업작물의 재배 같은 걸 통해서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생존이 위협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파괴된 환경을 다시 복원해서 되돌려서 어떤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곳을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역시 이 아프리카 케냐의 또 원주민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케냐에서 시작한 이 그린벨트 운동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마타이가 살아생전 심은 나무 수가 몇 천만 그루라고 5천만 그루라고 5천만 그루요. 예.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혹시 그게 딱 와닿게 비유가 가능할지. 글쎄 그 수로 이렇게 이렇게 언뜻 다가오지 않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많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제 산림청에서 또 나무를 심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원불교에서도 남북교류의 첫 사업으로 이 나무를 심는 활동을 앞으로 또 할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데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마타이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무엇일까 하는 또 궁금증도 듭니다.
아까 그 전에 언급을 했지만요. 그 산림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그다음에 그 생태 다양성이 파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 뭐랄까 그 심각한 자연재해에 직면하거든요. 특히 홍수, 가뭄 이런 것들에 이제 직면하면서 나무 심기 어떤 중요성을 절실하게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케냐와 북한을 이렇게 어떤 그런 동일선상에서 놓고, 왜냐하면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어렵겠지만 나무 심기를 통해서 예. 뭐랄까 홍수나 가뭄 같은 어떤 그런 자연재해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타이의 명언이 하나 또 있죠. 아마 돌아가실 때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녹색 세상일 것이다. 예. 하는 그런 말도 했는데,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처음 온 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이렇게 산에 나무가 많구나 하는 것에 놀란다고 해요. 북한에 참 살아가는 환경이 좀 많이 파괴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민주주의, 교육, 인권, 평등 다 좋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살아가는 환경, 특히 나무를 잘 심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또 평화를 위한 기본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께서 이제 또 평화를 공부하시고 또 아프리카를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좀 필요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아까 환경이라는 문제가 아프리카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특히 루안다를 선두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완전히 금지했어요? 예, 금지해 갖고요. 사용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회용 플라스틱 백이 완전히 썩 없어지기까지는 100여 년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예. 그렇게 들었는데요. 오히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선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이 비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국가가 아닐까 하는 반성도 좀 해볼 정도로 편의점이든 커피숍이든 그렇죠. 너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좀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노력을 또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리를 가리키다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양철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케냐 여성입니다. 왕가리 무타 마타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